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번 말씀드렸던 면접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갔던 학교 중에 제일 먼저 갔던 서울시립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시립대는 아예 그 지성 면접이랑 인성 면접 둘 다 종이에 뭔가 보기나 지문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즉문즉답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이라 제 기억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따로 뭔가 표기는 하지 않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요 정도 분위기고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잡으시는 용도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울시립대는 오전팀, 오후팀으로 나눠 있는데 그 오전팀이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그냥 오후 한 12시 이때 만나는 게 첫 타임의 면접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점심시간 끝날 때쯤 그쯤에 면접이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제 기억으로 1시 요렇게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대기는 그 서울시립대 로스쿨 건물에 4층인가에서 대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각 조마다 1번에서 10번까지가 쭉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1번에서 10번이 다 같은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구조였고, 그리고 면접 시간은 한 2시간 조금 넘게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해서. 네, 그랬고 그렇게 쭉 대기하고 있으면은 일단 그 강의실, 그 대기실 내에서 잠깐 다시 또 빠져나와서 번호들끼리 기다리다가 이제 그 조교님들의 인도를 받아서 면접을 보는 그 강의실 앞에서도 한 5분 정도 대기를 해요. 앞에 사람 시작하고 한 5분 뒤쯤에 그 후순위 사람을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대기하다 보면 앞에 사람이 끝나서 나왔는데, 저는 제가 몇 분 했는지는 시간을 잘 모르는데 기다릴 때는 시간을 봐서 그런지 서울시립대가 10분인가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 2분 정도는 더 초과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시간도 그래서 한 2시간쯤 걸려야 되는데 살짝 딜레이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3분이 앉아 계세요. 저는 전부 다 남성분이셨고 나이대도 전부 다 좀 있으신 편이었는데, 제가 스터디했던 다른 그 분은 여자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살짝 젊으신 편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강의실마다 면접관님들의 뭔가 나이나 직업이나 어떤 신분인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일단 지성 면접을 보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가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울시립대가 조세법, 이게 특성화법이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잘 느껴졌던 게, 코로나 시대여서 코로나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친환경 자동차에게 뭔가 그 세금을 지원해주는, 감액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괜찮냐? 약간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살짝 준비를 못하고 평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뭔가 그로 인해서 얻는 리스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나 또 정책적인 필요 때문에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한 번 더 질문해 주셨던 거 보니까 그 포인트가 감액으로 해주는 거랑 그냥 그 약간 조세에는 잘 안 어울리는 표현이지만 페이백처럼 그냥 진짜 현물 지원해준 약간 이런 식의 지원 방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또 그런 논조로 계속 그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니 얘는 추가 질문 하나만으로 해서 그냥 질문이 끝이 났어요. 다음 질문은 제가 교직이수를 해서 그런지 되게 제가 익숙한 그런 질문이었는데,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괜찮은가? 이런 류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상의 문제로 뭐 중도 이탈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교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업 가운데에서 부모도 그렇고 충분히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소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요즘에 교육에서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찾고 뭐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하면 스마트폰 중독을 오히려 이렇게 조장하거나 뭐 또 학교 내에서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실히 정해놓는다든지 이런 학교 정책적인 문제로 또 교사의 지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성 질문 둘 다 포인트는 나에 대한 비판을 내가 먼저 언급해서 추가 질문을 조금 가볍게 만든다, 이게 포인트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추가 질문은 그래서 되게 인성 질문 같은 거였어요.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을 겪어봤냐? 그리고 또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냐? 요거였는데, 저는 사람인지라 스마트폰 중독을 겪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 정보를 다른 것에서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더니 오히려 다른 매체의 유용함이나 그런 매력을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뒤는 생각보다 전부 다 인성 질문이었어요. 변호사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해서 저는 전문성이나 능력 이런 건 당연한 기본 능력, 기본치고,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상황을 마치 나의 상황처럼 공감함과 동시에 어떤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덕목이 만약 변호사한테 중요하면 본인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라고 해서, 오히려 근데 이 질문에 제가 공감은 되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나? 뭐 어떤 대외 활동하면서 이런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그러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가져가야 할 기본 능력인데, 이거는 서울시립대에서 내가 충분히 이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길러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계속 이런 류의 되게 가벼운 인성 질문들이 저는 계속 오갔었고, 근데 다른 분은 꽤나 좀 이런 것도 질문을 하다니,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뭐 책 독서 관련이나 뭐 인생의 우선순위 관련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서, 이거는 들어간 강의실에 계시는 면접관님의 스타일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그렇게 열성적으로 면접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가벼운 인성 질문 위주로, 근데 굉장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던지셨고, 그래서 지성 질문보다 인성 질문 면접 비중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화여대 면접인데요. 이화여대는 지금 제 얼굴 대신 넣을 영상, 여기서 제가 대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A부터 J 넘게 조가 있어서 저는 F조였는데 여기서는 D, E, F, G인가? 아무튼 요 정도의 조만 대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하다 보면은 그 번호별로 불러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지성 면접을 푸는 장소로 갑니다. 그것도 영상을 찍었는데 한 요쯤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시간을 10분을 주는데, 근데 전혀 막 앞에 타이머 같은 것도 안 띄워주고 시작합니다 하고 끝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라 처음에 시간 계산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분 남은지도 모른 채로 정말 글씨를 갈겨 쓰면서 하다가 제가 생각보다 빨리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풀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안 알려준다는 거, 손목시계에 초가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그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냥 알이 큰 손목시계를 썼어서 초 단위로 자세한 그런 거는 안 썼는데요. 근데 분계산이니까 초가 자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초를 다툴 만큼 좀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는 거였고, 그리고 주제는 제가 옆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코로나 관련 질문이었고, 그 정보를 모으는 거, 그것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지성 질문으로 정보 공개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
그거를 얘기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정보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A 지문이랑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 집적,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감시 수단이나 불합리한 차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B 지문이랑 그 다음에 2007년에 구글이 정보기록을 보관했었는데 이걸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우려 담은 지문에서 이렇게 ABC 세 지문이 있었고 문제는 3개였는데요. 이때 처음에 말씀드린 정보 공개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떤 역할들과 그다음에 정보 공유, 수집, 집적, 처리로가 어떤 차별이나 감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이 두 지문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냐라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감염병 환자 정보 수집의 범위가 어디가 돼야 될 것 같냐랑 그 이유 언급하는 거였는데 천지가 있었어요. 이동 경로 및 시각, 이동 수단,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이 중에 뭐가 그 범위에 들어가야 될 것 같냐 이렇게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구글의 정보기록 보관이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그 지문의 시사점과 정보 주체의 바람직한 정보 관리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세 지문으로 10분이 아니라 9분 준비를 하는 거였나? 아무튼 조금 짧았고 들어가서 발언은 10분이었고 거의 10분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바로 3분 앉아 계시고 말해보라 라고 하는 타입의 면접이었고 앉은 자리에 코팅인가가 된 채로 문제지가 있긴 했으나 답변 도중에 문제지를 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거 위주로 계속 보면서 답을 했고 아니에요. 제가 쓴 것도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둘을 이렇게 흘깃흘깃 왔다 갔다 하면서 답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와 B 둘 다 정보 공개나 뭐 이런 정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역효과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혹은 그거를 강조한 그런 지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공통점을 언급했던 것 같고 주로 이런 면접 질문은 차이점을 어떻게 많이 뽑아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차이점을 한 3개 정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 지문은 정보 공개에만 관련한 것인데 B 지문은 공개인 공유에 그치지 않고 수집, 집적,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까지 우려한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언급하고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A 지문은 정보기관이 그 정보 공개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잘 다뤄주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다면 B는 오히려 정보기관이 그런 국민의 감시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고 악용하고 이렇게 않도록 다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보기관의 힘에 대한 우려였다. 이거 하나 언급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언급했는데 그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염병 환자 정보 수집 범위는 제가 일단은 성별 나이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동 경로 및 시간이랑 이동 수단이랑 거주 지역이 그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요거가 그 유럽에서 뭐 이런 정보를 개인별로 이동 경로 및 시간 그 다음에 이동 수단 거주 지역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동 경로 및 시간을 그냥 싹 풀어놓고 이동 수단 싹 풀어놓고 거주 지역 싹 풀어놓고 해서 누구 건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풀어놨다라는 거를 요 지문에서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범위로 하되 이거를 개인별로 관리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점으로 찍어가지고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살짝 언급하면서 다음 3번 지문도 언급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요거는 되게 문제 짧게 대답해서 뭐 이동 경로의 시간은 적어도 뭐 방역이나 이런 거 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니까 뭐 이동 수단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는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려가 있으니까 뭐 성별 나이는 감염과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 지역은 되게 세모처럼 답변했던 것 같아요. 딱히 거주 지역을 알 필요 없는데 정말 예외적으로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공개해야겠지만
얘도 되게 공개의 필요성이 크게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답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답변이 많이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의 정보기록 보관으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우려됐다는 C지문의 시사점으로 그냥 앞서 A, B 지문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하고 집적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정보가 공유되고 공개되는 것에 분명한 이점이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 주체의 피해, 이런 뭐 불합리한 차별 이런 걸 낳을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거다. 어떤 법익이 충돌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던 것 같고 바람직한 정보 관리 방안에서 한 번 더 약간 그런 유럽식처럼 개인별로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보를 다 점으로 찍어가지고 누구 건지 알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더 정보 주체를 알 수 있는 요소를 덜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앞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더 마련을 해놔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보를 한번 공유와 공개를 허락한 후에 그것의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동의나 동의의 철회가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화여대 인성 질문은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엄청 준비하고 갔는데 되게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했냐? 요런 거 그냥 하나? 네. 이 질문 받은 사람 되게 많았어서 그 리스트가 쭉 있고 그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답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번에 지성 질문이 조금 길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인성 질문 비중은 엄청 낮았다. 오히려 서울시립대가 인성 질문을 훨씬 많이 물어봤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조교님이 끝나셔서 퇴실하시고 가시면 된다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네, 요런 느낌의 면접들이었고 아직은 리트 하시느라 어떤 학교를 쓸지 모르셔서 요 정보가 엄청 간절하게 필요하시진 않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이화여대나 서울시립대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운 날씨에 공부 힘내시길 바랍니다.